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남편은 35, 저는 29이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내 커플입니다. 남편이 형제 많은 집의 막내인데 큰 누나가 50이 넘으셨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인지 남편도 본인 누나를 조금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큰 시누이가 더 어렵게 느껴졌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시누이가 저희 회사 근처에 일을 보러 온 김에 얼굴이나 보자 하시며 갑자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셋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좀 어이가 없었던 건 식사를 하는 내내 큰 시누이가 저를 지적하고 훈계하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땡씨 집안 식구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는지 누나 그만 좀 해 하고 화를 냈었지만 들리지 않는 건지 본인 할 말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부러 저를 잡으려고 나를 잡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려 했었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큰 시누이가 말씀하시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적어보자면 우리 집 대소사를 니네 윗동서가 여태까지 다 챙겼다.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윗동서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이제 그걸 네가 해야 하니 윗동서한테 자주 연락하고 안부도 묻고 해라. 너나 윗동서나 다 회사에 다니니 퇴근 시간이 비슷할 거 아니냐. 네가 먼저 공손하게 안부 여쭙고 약속 잡아서 식사라도 하던지 해라. 솔직히 말하자면 니네 윗동서가 너한테 서운해서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다. 그러니 자주 연락하고 왕래해라. 대신에 나한테는 안부 전화할 필요 없다. 이제 땡씨 집안에 세 사람이 되었으니 집안 모임도 니네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하기엔 나도 이제 힘들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등등 선심 쓰듯 가르침을 주듯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어이가 없으면 말문이 꽉 막히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알게 되었네요. 아니 윗동서가 시댁에 잘하면 시댁 식구들이 고마워하고 윗동서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한테 혜택 온 게 1도 없었는데 솔직히 제가 왜 고마워해야 되나요? 시누이의 말을 듣는데 나 대신 혼자 일꾼 노릇을 해줬으니 고마워하라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윗동서가 저한테 왜 서운해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당연하듯 일을 시키는 자기 남편이랑 시누이한테 서운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이 왜 저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게다가 왜 저한테 안부 전화를 못 받아서 서운해하죠? 처음에는 시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었지만 윗동서를 몇 번 봤었기에 충분히 그럴 사람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활달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고 까놓고 말하면 눈치 없고 푼숫기가 다분해서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걸 느끼면서도 여태까지는 그냥 모른 체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시누이에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누이가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를 전하는 건 동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황당해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었는데 시누이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서로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시댁 집안일을 해주신 거라면 제가 아닌 시댁분들이 고마워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락 문제도 전에 형님이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전화하면 차단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서운하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고요. 그랬더니 큰 신우가 네가 어려서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이러면서 다시 훈계질을 시작하시더군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제발 그만 좀 해라. 여태까지 우리가 알아서 다 잘했는데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 하며 화를 내더니 저를 끌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딱 이렇게 인사드리고는 그냥 남편을 따라 나와버렸습니다. 시누이의 말을 듣느라 밥도 거의 못 먹어서 집에 와서 둘이 족발을 시켜 먹었네요. 남편도 많이 속상했는지 소주를 들이키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형수님이 우리 집에 잘한 건 맞다. 그런데 그건 형이 많이 보수적이라 형수님을 닥달해서 그랬던 거다. 아무래도 그 보상 심리가 너한테 간 것 같다. 하며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형이 남편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 본인 선에서 잘라냈더니 누나한테까지 이야기가 전달된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것 같다네요. 본인도 너무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계속 말하는데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어 괜찮다 했습니다. 대신 큰 누나께서 하신 말에는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남편도 제 말에 동의를 하기에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시가와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남편에게도 말했듯이 저는 시댁에서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이 전혀 없긴 한데 이 상황이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글을 써봅니다. 시가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대바라진 건가요? 그냥 앞으로 시가와 왕래를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겠죠. 결혼한 지 2달 남짓이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래도 남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어 다행이네요. 쓰니가 쓴 내용이 전적으로 맞아요. 형님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은 남편의 가족들이지 쓰니가 아니죠. 그리고 형님은 그동안 고생한 거 보답받고 싶고 자기 혼자 하던 일을 동서랑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혼자 하던 일의 양을 줄여야지 왜 동서한테 그러는지. 방향이 잘못되었네요. 두 번째. 나이랑 상관없이 올케한테 너너거리는 인성을 보면 안 봐도 알겠네요. 그리고 신우의 입장에서 자기 집 대소사를 큰올케가 챙겨줬으면 지가 잘할 생각을 해야지 쫄병 붙여줄 생각을 하다니.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혹시 모르니 혼인신고는 미루세요. 저는 신랑이 막내 늦둥이입니다. 시어머니가 90이 넘으셨고 시누이들이 60, 70대인데 처음에는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잘 몰라요 하고 나갔더니 결국 포기를 하더군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바라니까요. 시집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이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몰라요 하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포기하고 알아서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모르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결혼 21년 차인데 이젠 서로를 아니까 각자 알아서 살고 있어요. 네 번째.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님은 그 무리에서 노예 아니면 역적입니다. 이런 분위기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다 하고 확실히 말해놔요. 설 지내보고 답이 없으면 그냥 갈라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무서운 누나 눈치 보면서 몇 년이 흐르다 보면 네가 좀 참아 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다섯 번째. 아주 지랄을 하네요. 뭐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만만한 막내 동생 며느리 들였으니 호구 잡으려고 했나봐요. 절대로 하지도 마시고 님 남편 단속이나 잘하세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누나 성격 이상하니까 네가 한 번만 줘줘라. 네가 한 번만 이해해줘라 하고 시작되겠죠. 여섯 번째. 우리 시댁이 그래요. 본인이 시댁의 노예처럼 일했는데 제가 안 하니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여자의 적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 정신교육부터 제대로 시켰어요. 너희 집 대소사 여태까지 형님이 한 거 난 고맙지 않다. 난 솔직히 아무 생각 없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너희 집안 식구들이다.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하고 말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과 둘이 대소사를 결정할 생각 없으니 네가 네 형들과 주관하면 도와주겠다 했습니다. 처음엔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저 때문에 형제관계 보니 안 보니 했었는데
결혼 10년 차가 되니 이제 첫째 아주버님이 형님 눈치를 보며 조금씩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10년 동안 꿋꿋하게 제 방패막이가 돼줬거든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할 소리 하세요. 형님에게도 대놓고 말하시고요. 나쁜 년 되는 게 속 편합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